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영호입니다. 30년 넘게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겪고 있고 시청자분들에게는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피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천 밀리그램, 즉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필요한 양 이상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깁니다. 과량의 비타민C가 체내에서 산성 물질로 변하면서 위를 자극해 속쓰림, 복부 팽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결석 위험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 몸속에서 옥살산 OXAELATE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산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남성분들, 수분 섭취가 적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신장 결석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비타민C를 많이 먹고 나서 결석이 생겼다고 뒤늦게 오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죠.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성인은 하루 100mg에서 5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피로가 심하거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1000mg 정도까지 늘리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을 매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비타민C 고함량 주사나 메가도스 요법도 일부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부작용 보고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이 정답입니다. 비타민C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딸기 같은 식품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 넣어주면 별도의 고용량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보충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복용을 피하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아연 영양제, 그 중에서도 고용량 아연제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세포 분열, 상처 회복, 면역세포의 활성화 등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그래서 감기 예방, 피부 재생, 탈모 개선 같은 문구로 광고되는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좋다는 말을 듣고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아연은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 금속 미네랄이라 몸에서 쉽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내에 일정 농도 이상 쌓이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리 결핍입니다. 아연이 많아지면 장에서 구리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몸속 구리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빈혈, 손발 저림, 피로감, 심한 경우 신경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감기를 자주 앓으셔서 누가 좋다고 하길래 약국에서 아연제를 사서 하루에 50mg씩 6개월 넘게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은 정상인데 빈혈이 심하고 구리 수치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원인은 과도한 아연 복용이었죠. 아연을 끊고 구리 보충을 하자 몇 주 만에 증상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연은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체내 축적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도 더 잘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인의 아연 권장 섭취량은 하루 811mg, 많아도 25mg 이내가 안전 범위로 권장됩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며칠간 복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몇 달 이상 꾸준히 드신다면 반드시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요즘 시중 제품 중에는 고함량이라는 문구를 강조하기 위해 일정에 50mg, 100mg까지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약이 아니라 거의 의약품 수준의 농도입니다. 특히 다른 멀티비타민에도 아연이 들어있다면 겹쳐서 복용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과량 섭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총 함량이 얼마인지 다른 영양제와 중복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을 계획하신다면 혈액 검사로 아연구리 수치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연은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정량을 지키고 필요한 시기에만 보충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드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영양제가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좋다, 기억력에 좋다며 복용하는 오메가3와 비타민이 복합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기름에서 추출한 불포화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비타민이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는 겉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다, 혈전 예방에 탁월하다는 광고를 보고 중장년층에서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용량과 기간입니다. 이 두 성분은 모두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아스피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그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코피가 자주 나요, 멍이 쉽게 들어요, 양치만 해도 피가 나요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오메가3나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심장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오메가3가 혈전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알씩 6개월간 복용하셨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과 함께 흑색병검은 변이 생겨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에서 출혈이 있었고 아스피린과 오메가3의 복합적인 항응고 작용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출혈을 멈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고용량 복용 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인 건강 유지 목적이라면 EPA/DHA 합산 기준 하루 1000mg 이하, 비타민 E는 하루 20400 IU 이하면 충분합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요즘 일부 제품은 고함량 프리미엄 혈관 청소 효과 같은 문구로 하루 권장량의 34배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 청소가 아니라 오히려 혈관 내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일주일에 23회만 식단에 포함시켜도 영양제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메가3와 비타민 E는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지만 복용량과 복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뒤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더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로 영양제를 구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후기나 광고에서 국내 제품보다 성분이 더 좋다는 말을 자주 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정체불명 해외 직구 영양제는 생각보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 직구 제품은 대부분 식약처의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즉, 제품 안에 실제로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국내 기준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표기된 성분과 실제 함량이 다르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은 약물 성분이 섞여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보건당국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건강보조식품을 무작위로 검사했을 때 약 2030%가 표시 성분과 함량이 다르거나 불순물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남성 활력, 근육 강화, 여성 갱년기 완화 등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일수록 이런 위험이 더 큽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지인의 추천으로 미국 직구 여성 호르몬 밸런스 보조제를 복용하셨습니다. 몇 주 뒤 이유 없이 얼굴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에 오셨죠. 혈액 검사 결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그 제품에는 표기되지 않은 합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약을 중단하고 몇 주가 지나서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해외 직구 영양제의 문제는 성분이 불분명하고 위조 불법 제품이 섞여 있으며 보관 과정에서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캡슐형, 액상형 제품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해서 배송 과정에서 성분이 변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해외에서 허용된 원료라고 해도 한국인 체질이나 식습관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든 복용량을 그대로 따라 하다 보면 우리 몸에는 과량이 되거나 간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꼭 해외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첫째, FDA 미국 식품의약국나 NSF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둘째,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함량이 과도하지 않은지 셋째, 병원 약물이나 영양제와의 상호작용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국내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 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인 영양제가 많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직구 영양제는 성분과 품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몸에 좋을지도 모른다 보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안전이 먼저 확인된 제품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요즘 기적의 다이어트 영양제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SNS나 유튜브에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이거 덕분에 10kg 감량했어요 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기적의 다이어트 영양제는 거의 대부분 근거가 없는 과대 광고입니다. 우선 인체의 지방은 단순히 한 가지 성분으로 녹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이 빠지는 것은 결국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을 때만 일어나는 매우 단순한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광고에서는 지방을 태워준다,
탄수화물 흡수를 막는다.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식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능이 입증된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나 키토산, 녹차 추출물 같은 성분이 한때 다이어트 영양제의 대표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장기간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체중 감소 효과는 고작 12kg 수준, 그마저도 식단 조절을 병행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즉, 영양제 덕이 아니라 식습관 변화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는 식약처나 FDA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부트라민 같은 식욕 억제제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이 성분은 심박수 상승, 불면, 불안, 심한 경우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4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해외 사이트에서 천연 다이어트 영양제를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식욕이 줄어 체중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2달째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그 제품에는 시부트라민 계열의 화학 성분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약을 끊고 심장 안정제를 복용해야 했죠. 살 빼려고 먹은 게 결국 몸을 더 망친 셈이었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간에서 지방을 태운다는 문구로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간에 과부하를 주어 간 수치 상승이나 지방간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간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식단 조절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처방 아래 관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 하나로 살을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이지, 광고에서 말하는 며칠 만에 빠진 체중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는 천천히, 꾸준히, 몸이 버틸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적의 다이어트 영양제는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고 위험은 과소평가된 제품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임상 데이터가 있는가, 안전이 검증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빠르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쉽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정보가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몸을 잘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